이건 무엇이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대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러면은 다음에 무엇이 되겠다, 이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 한 권에서 인생을 논할 수 있다. 근데 최근 생기면서 태양력을 안 하고 달의 변화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달의 변화로 해가지고 설명을 만들었는데 차례가 안 맞죠. 그렇게 그는 규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름 한번 만세력에서 찾으면요, 보름에 15일 보름이 있고 16일 보름이 있고 17일 보름이 있고 그 다음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14일 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 이거는 가면서 그 달이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음력은 한 달은 29일, 그 다음 때는 30일, 또 29일, 30일, 30일 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도 그 달에 29일이고 30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생년을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지 생일이 없는 거예요. 주역은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점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안 돼요. 점 보면 이걸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가면 이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맞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권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아니고 여기서 동지에서 권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그게는 모르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양이 요 있잖아요. 양이 제일 밑에 요거 위거든요. 안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 음이 없어져가 모두가 양이 되는 거고 여기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동양학을 공부를 하려면 이거를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게 먼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생명체가 이제 어떻게 탄생했냐, 아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이걸 만들면은 이야기를 많이 넣고 나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되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태극에 음양이 나다가 되면은 음에서 음이 나오고 음에서 양이 나오고 여기서 1변, 2변, 3변이라거든요. 3변에서 생명이 탄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이 어떻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 한 개 한 개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는 걸 우리 고전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영이 어떻게 들어왔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8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에서 출발해가지고 2개에서 짝을 지어가니까 8개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 음양으로 5개가 10개가 돼야 되거든요. 2개가 빠진 거예요. 2개가 없는 게 여기가 수음하고 화양이요. 그러니까 수음이 무엇이요? 자기 복지능이고 화양은 자생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것을 천계라 하는 거예요. 천은 화양이고 개는 수음이거든요. 천계를 얻으니까 생명이 탄생된 거죠. 8개가 생명이고. 그러니까 초기에 생긴 것은 사람이 8가지죠. 8가지이기 때문에 체질도 그때 8체질밖에 없는 거예요. 8체질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에서 출발하는 건 아닌 거예요. 8체질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을 얻기 때문에. 그 언제 얻느냐? 출생할 때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삼신할멈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3일에 어찌 된다? 3일에 수정해가지고 3주에 심장을 띄고 그 다음에 석 달에 개통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그 말이 뭔가 알겠어요? 제가 그리면은 요거를 떼가지고 밑으로 조금 내려놨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이제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가지게 살기 좋으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체질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이걸 성질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거는 가르쳐 주는 것은 하도가 가르쳐 주고, 영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태어나냐 하는 것은 낙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낙서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경락하고가 다 새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에 경락의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하도는 탄생하는 것만, 탄생하는 원리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아서, 기원전 3200년 전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왜 3200년 전이라 하냐면은 간지의 기준이 그때 그게 있거든요. BC 3928년 뒤에는 갑자월년 갑자일, 갑자 영시에 갑자 시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시작해 놓은 거예요. 간지의 기준이 BC 3298년, 97년이 갑자년이거든요. 98년은 갑자년의 10일 전이죠. 동지에 했기 때문에, 동지를, 지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점으로 누가 했느냐? 천문학자인 우솔이라는 사람, 천문학자의 우솔이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이 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간지가 뭐냐면 태양계 전체가 지구에서 봤을 때게 시간의 변화에 대한 지구에서 본 사상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GPS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그러니까 맨날 매달 며칠 일하면은 간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동서남북에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게 안테스로 동서남북에 태양계의 행성이 그게 몇 개 있었느냐? 북쪽에 몇 개? 그럼 이쪽에는 몇 개 있었겠어요? 이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행이 이제 수잖아요. 수, 목, 수, 여기에 12월 22일 0시, 0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 갑자를 순서대로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딱 요때 사람들이 뭐라 해놓냐면은 지금에 있는 역사책에 있는데 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르고 책에 적혀 있는 게 이때 별이 북쪽에 오성지류라고, 지류라는 구슬을 끼워 놓은 거하고 같다. 5별이 구슬을 끼워 놓은 것처럼 일렬로 섰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수 5개죠. 수가. 북쪽에 5개 별이 있었고 동쪽에 목이 하나 둘 셋, 동쪽에 3개가 있은 거예요. 그 위치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때 길을, 이 사람이 이 길을 받은 거죠. 엄마한테서 딱 태어날 적에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 영이 들어가지고 의희라는 건 기뻐서 소리치더라. 세상과 만내가 되니까 세상하고 만내는 것을 세회라 하거든. 세회. 세상과 딱 만났을 때에 자기 기가 싹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DNA를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그거를 보면은 무슨 길을 받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체질로 알 수 있다.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세종대왕이 개척한 게 한글이잖아요. 한글이 뭐예요? 이진법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키보드에 우리 24자가 키보드에서 딱 치면은 우리는 디지털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판으로 일본이나 뭐 다른 데나 다 바꿔놔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발전할 수밖에 없어. 한글이 소리가 몇 가지로 적을 수 있어. 기록을. 초성이 몇 개? 19개인가 그래요. 중성 23, 종성 28. 저거 하면은요, 소리를 11,172가지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 키보드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다 적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안 적혀요. 특히 중국 보면은 그 한문을 다 바깥쪽에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 사람들은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디지털 딱 되는 데는 끝내주는 거예요. 단지 24개잖아요. 글자가 24개인데 키보드로 이렇게 제가 치면은 6개로 하면 2에 6승하면 32거든요. 32개인데 이거로 Shift 키로 하면은 64가지로 칠 수 있다고요. 64가지로 칠 수 있는 게 우리 글자에 24개에다가 큰 걸, 작은 걸 해가지고 잡아넣고 남지 않아요. 왜냐면 48개, 두 개를 Shift 키 하면 48 되는데 여기 가면은 6키 하면은 그게 32 곱하기 2니까 64가지가 되거든. 64개 48 빼면은 그 안에 물음표, 뭐 슬래시, 뭐 점, 칸마 이게 다 한 키 안에 우리 글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은 모든 우리 키보드 안에 싹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학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우리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굉장히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역을 조금 해석하는 법을 해놓으면은 다음에 그 동양학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화를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상화를. 그래갖고 한의학에도 지금 삼초가 뭔지 심포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가르쳐 줘요? 삼초가 뭐예요? 삼초수가 어디 있는 거 알면 돼요. 삼초 배수열이 있잖아요. 배수열이라는 장기의 위치를 가르쳐 주거든요. 모열도 장기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선으로 딱 이으면 그 선상에 그 장기가 있어요. 우리 척추 12개가 있잖아요. 12개가 뭐냐? 12개가 한 옥타브로. 그리고 우리 척추가 2옥타브로 딱 돼 있어요. 부신이 3초라 하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3초 어디 있냐고 뭐 3초는 없는 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초, 중초, 하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얻고 있잖아요. 얻고 안에 장기가 신이 얻고 있는 게 뭐냐? 부신이다. 그건 금방 알 수 있죠. 기원전 3000년 전에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준 거지. 하루는 어떻게 돼서 하루가 되고 1년은 어떻게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한 개 한 개가 다 낙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낙서가 살아가기 위한 경락을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 경락 만드는 법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쉽다고 이제 합시다.